894번은 코스타리카 커피였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651번은 콜롬비아 커피였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점수들은 이렇고요. 총점은 84점이 나왔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저희가 이 항목별로 다 더하기만 해주면은 이 점수가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이유를 설명할게요. 프레그런스 앤 아로마, 드라이 아로마부터 젖은 향까지 저는 7.75점의 점수를 줬었고, 왜 그러했냐, 이 향에서 조금 더 시트러스, 레몬 같은 느낌이나 라임 같은 느낌의 되게 상쾌한 느낌도 잘 들었고, 약간 브라운 슈가, 흑설탕의 단맛도 잘 느껴져서 이 정도 점수를 줄만 하지 않았나. 플레이버 같은 경우에는 향미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베리 라이크라고 적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흔히 아는 뭐 딸기, 스트로베리, 아니면 뭐 블랙베리, 블루베리 이런 느낌들이 총괄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베리 라이크를 적었고, 또한 레드 프루츠를 적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또 이야기인데 조금 더 빨간 색깔 과일들이 조금 떠올라서 플레이버에서 8점을 줬습니다. 8점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페셜리티라고 해서 대충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애프터 테이스트를 한번 볼게요. 애프터 테이스트는 커피를 삼키고 나서 혹은 입안에 머금고 뱉고 나서 얼마나 그 향미들이 지속이 되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롱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말도 안 되게 길 만큼의 커피들도 존재하긴 해요. 그럴 때는 보통 링거링, 주렁주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표현들보다는 조금 아래인 롱 애프터 테이스트, 뭐 직관적이죠. 긴 애프터 테이스트를 가져서 8점을 줄만 하다. 그 다음에 이 아시다티, 산미 쪽으로 한번 볼게요. 커피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이죠. 어떤 분들은 산미를 되게 싫어하시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하는데, 이 커피는 7.75점을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는 약간 비비드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비드한 느낌이 있는데, 생동감이 있게 저한테 이 커피가 다가왔다.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라 조금 밝으면서도 복합적으로, 단순하게 시트러스, 뭐 멜릭 이런 톤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느껴져서 비비드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런 느낌 때문에 저는 7.75점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텐스 보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기준에서 조금 강도가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보다 한 칸 위로, 이건 역시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디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볼까요? 바디 부분 제가 7.5점을 줬어요. 이제 이 레벨에서 보면은 산미는 되게 강하게 느껴졌지만 강도가 입안에 머금었을 때의 무게감은 가벼운 느낌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보다 한 칸 이하로 평가를 하게 됐고요. 왜 7.5냐 하면 입안에 머물고 있을 때 굉장히 좋거나 굉장히 나쁘다는 인상보다는 되게 무난하면서 적당히 좋다? 뭐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왔다. 거칠거나 문제가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7.5점을 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밸런스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앞에 있는 항목들이 얼마나 조화로운가에 대해서 따지게 되는 건데, 웰 밸런스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밸런스를 특정 지어서 사용하는 용어는 많진 않아요, 종류가. 근데 웰 밸런스라고 하는 정도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난했다, 뭐 하나가 엄청 튀거나 하진 않았다. 그래서 항목 점수로만 보면은 플레이버가 가장 높고 밸런스나 바디 부분이 상대적으로 0.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정도를 다 감안해서 저는 7.5점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항목들은 시작하기 전에 10점을 준다고 했었는데요. 뭐가 다르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유니포머티는 가장 중요한 건 말 그대로 퀄리티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5컵을 준비를 했을 때 이 4컵은 눈을 감고 마셔봐도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커피만 유독 더 맛이 있거나 혹은 맛이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다르다면은 점수를 깎아야 되는 항목이다. 하지만 보통 한 컵을 진행하거나 이미 현지에서 하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클린컵. 클린컵은 뭐가 다르냐? 말 그대로 깨끗한 놈인가 아닌가만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점수화할 수 있는 항목도 있어요. 어떤 폼? 지금 SCA 폼이 아닌 COE라고 하는 폼인데 목적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친구는 애가 일정 수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항상 맞춰주기 때문에 5컵을 준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간 컵에서 다른 애들보다 덜 깨끗함이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스윗니스는 앞에서 똑같이 말했지만 5컵에서 얼마나 더 당도가 있느냐를 체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순하게 단맛이 있냐 없냐, yes or no겠죠. 그래서 이 항목들은 전부 다 yes or no 같은 이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지에서 한 항목이 체크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점이고요. 이제 정말 심한 결점이 나왔다, 뭐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4점을 주기도 하는데 통상 거의 이제 마이너스 2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오버롤이네요. 오버롤은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면서도 결국에는 전반적인 걸 아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전부 다 점수대가 되게 비슷해요. 어느 하나 되게 튀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죠. 모든 커피들이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대부분의 커피는 이러한 형식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커피는 플레이버가 정말 좋은데 바디감이 너무 안 좋아. 물론 그런 커피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점수상으로 봤을 때 사실 좋은 커피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커피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커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커피는 플레이버는 진짜 안 좋은데 와, 바디감이 너무 끝내줘. 이런 커피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버롤도 마찬가지겠죠. 제 주관이 들어가지만 저는 7.5점을 줬어요. 그 이유는 이 커피는 내추럴 커피인데 발효치도 조금 있었고 다른 항목들을 보면 8점인데 얘만 유독 조금 박하게 줬죠. 한 0.25점 정도.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좀 별로다 라고 생각한 게 7.5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취향이 아니라서 마이너스 2점을 줘야겠어. 객관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제 여기서 내가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내 개인적으로 9점을 주고 싶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면은 정말 충분한 설명이 요구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섹션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논외로 어떤 괜찮은 점이 있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물론 그렇게까지는 뭐 보통 하진 않고요. 캐주얼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항목들은 무엇이냐? 이 앞에서 말한 애들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클린컵으로 한번 예를 들자면 이 컵에서 상대적으로 덜 클린한 게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말 페인트라고 해서 조금 더 그냥 가벼운 결점이냐 그런 게 2점이 되고요. 조금 더 심하면은 하나에 4점씩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개수를 체크하면서 이 부분에서 총 4개의 디펙트가 나왔다면은 심한 강도를 정해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수를 마이너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쪽 라인들은 거의 사용될 일이 현지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651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는 6.75점을 줬고요. 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냐? 항상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얘는 7.75점에 대한 이유가 있었고 얘도 6.75점에 대한 이유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조금 더 나무 같은 느낌이나 그레인, 곡물의 느낌이 좀 더 들었고 그 외에 과일 같은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7점 아래 정도가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6.75점을 줬습니다. 플레이버 항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플레이버 항목에서는 저는 마찬가지로 그레인이라는 느낌, 약간 오렌지나 블랙티 같은 조금의 과일을 느꼈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는 곡물의 느낌이나 마른 견과류에 가까운 향미를 지배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6.5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프터 테이스트 6.75점.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되게 저는 노말이라고 적었는데 특출 나지도 않고 엄청 짧지도 않고 완전 뚝 끊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속성이 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6.75점에서 한 7점, 6.5점에서 7점 사이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75점을 줬고요. 아시다티 산미 부분인데 인텐스는 중간 정도의 느낌, 너무 과하거나 약하지도 않은 느낌이었고 이것도 6.75점을 주었는데 산미가 보통은 이제 조금 위에 거랑 정확히 1점 차이죠. 그래서 위에 거는 조금 더 과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면은 앞에서 연관된 것처럼 조금 더 곡물과 약간 단맛 위주의 산미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종류가 적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디감으로 넘어가죠. 바디감도 역시 1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저는 이 커피에서 바디감을 특히 좀 마이너스 느낌이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항목들은 예를 들어서 6.75점, 뭐 6.5점인 것도 있지만 조금 낮은 편이죠. 부드럽게 느껴지기보다는 조금 거칠게 느껴졌고 여기 보시면은 워터리, 물 같으면 되게 깨끗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밋밋하게 느껴졌다 입 안에서. 그 다음에 드라이라고 해서 건조함, 입 안에 있었을 때 이것들이 수분감을 좀 뺏기는 느낌, 이러한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뭐 한 준다면 6.5점에서 마찬가지로 7점 왔다 갔다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밸런스도 한번 볼게요. 밸런스도 6.5점 다 비슷하죠. 밸런스도 마찬가지로 뭐 나쁘지 않았다. 그럼 6.5점이 되게 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시 위로 한번 보면요, 이 6.5점이 굿입니다. 굿. 그래서 이 정도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 총 점수가 76.5점이 나왔거든요.
그럼 뭐야 뭐 스페셜티도 아니네, 먹기 진짜 힘들겠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되게 캐주얼한 커피다.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정도가 한 이 정도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요. 오버롤 보시면은 6.75점 줬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높네 라고 또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네들이 이러한 단점들을 좀 가지고 있지만 이 정도의 퀄리티만 나오면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다, 혹자한테는 편한 커피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점수를 줬습니다. 뭐 그래도 0.25점 차이네요. 그래서 줬기 때문에 총 합점수는 76.5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 부분들은 이 노트랑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레그런스 순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러스한 느낌과 브라운 슈가, 그래서 이쪽 부분에 또 적어주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런 칸을 또 사용해서 채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SCA 폼을 활용해서 실제 현직에 있는 바리스타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편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혹은 홈바리스타 분들도 이러한 방법들을 지켜서 하면은 뭐 굉장히 좋겠지만 이러한 컵들 모양 사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런 머그컵 모양도 상관없고요. 그냥 잔 형태의 10g의 원두로 분쇄도는 그냥 평상시에 드시는 핸드드립 수준, 붉은 소금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라인딩을 하신 다음에 한 90도에서 95도 사이에 되는 물을 넣고요. 4분이 되면은 브레이킹이라는 걸 하게 되고 스키밍을 하게 되고, 그렇게 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또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SCA 폼 오케이, 뭐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고 어떤 느낌으로 점수를 주는지도 알겠어. 근데 내가 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나? 너무 많은 항목들이 있고 시간은 되게 타이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거는요, 크게 나눠서 신맛, 단맛, 향, 이 정도만 저는 체크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CA 폼에서는 뭐 플레이버, 애시더티, 바디, 뭐 애프터 테이스트 밸런스, 뭐 유니포미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막 집요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되게 달게 느껴졌어. 그럼 뭐 한 4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이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복합성이 있냐, 뭔가 오렌지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고, 스톤 프루츠라고 해서 보통 복숭아나 뭔가 자두 같은 느낌도 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벌써 두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4점. 근데 딱 먹었을 때 되게 단순한 커피도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곡물 같은 느낌이나 견과류 정도밖에 안 느껴져. 그렇다면 뭐 3점 혹은 2점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커피에서 오렌지 맛이 난다, 이 커피에서 무슨 맛이 난다 이야기하지만 난 전혀 안 느껴지는데, 혹은 난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진짜 신의 미각을 가져서 잘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데이터를 쌓아서 그걸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오렌지라고 딱 집어서 말을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럴 때 제가 조금 추천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마셨을 때 이거는 블루베리 맛도 나고 딸기 맛도 나고 수박 같은 맛도 나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요. 내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비기너다, 초보자다 라고 하시면은 먹고 나서 디테일한 걸 생각하기 이전에 약간 과일 같은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과일일까? 내가 어저께 먹었던 뭐 망고 주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 조금씩 좁혀나가는 거예요. 내가 과일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망고라고 하면은 트로피칼 프루츠에 속하는 군이거든요. 열대 과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열대 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열대 과일? 그럼 이게 진짜 내가 망고라고 느꼈나? 아니면 내가 한 2년 전에 태국에서 파파야를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느낌인 것 같기도 해.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뭐 둘 다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파파야 같은 느낌도 적으셔도 되고 망고 같은 느낌 적으셔도 되고, 결과적으로는 날카롭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면은 쉽진 않다. 한 번에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초보자인 분들은 조금 더 멀리서 지켜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는 드시다 보면은 금방금방 노트들이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스페셜티라는 게 과거에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있고 접하기 힘들어서 스페셜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한국은
굉장히 스페셜티 홍수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왔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좋은 카페들이나 로스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가 스페셜티였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정도가 스페셜티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